안녕하세요. 유행사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자의 길 세 번째 편 화폐경제 필수 아이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단히 돈의 탄생 과정을 보았죠. 중앙은행을 통해서 종이가 돈으로 탄생되는 그런 첫 번째 마법을 거쳐서 탄생된 돈이 예금은행을 거치며 10배에서 14배로 또 새로운 돈이 창출되는 두 번째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통화 창출 과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 제도를 킹스턴 체제라고 부르죠. 1973년에 선진국들이 합의한 체제인데요. 물론 주는 미국 주도로 만든 제도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축통화 달러가 금과 절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두 번째 큰 변화는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를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이 달러 지폐 밑에 있는 71년 이전의 달러는 $10 in gold coin 이라 적혀 있죠. 10달러를 제시하면 금화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71년 이후의 달러에는 그 문구가 없어졌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백 년간 화폐의 지위를 차지했던 금이 물러나고 이제는 무한히 발행 가능한 종이돈인 달러가 화폐의 왕자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은 1940년대에 첫 번째 전성기를 누리고 60년에서 80년대까지 위기를 겪은 후에 이런 킹스턴 체제를 통해서 2차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1980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죠. 미국이 주가 되어 구축한 국제통화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는 통화를 발권하는 자입니다.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지요.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 경제 체제인데요.
이 체제를 잘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조종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폐 경제를 잘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달러의 양, 총량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달러의 가격인 금리, 세 번째는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인 환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킹스턴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 총 통화량 M2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금리는 돈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즉 달러의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을 뜻한다. 학교에서 배운 금리의 정의입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금리 추이입니다. 붉은 거는 기준금리, 파란색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여주는데요. 어떻습니까? 1980년대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80년대 이후부터 2020년까지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아, 198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미국의 제2차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1980년대부터 금리가 줄곧 내려왔는데 분명히 이 영향이 미국의 제2차 전성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밑에 그래프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요 파란색, 이 오렌지색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 국채금리의 차이를 표시한 그래프이죠. 우리가 그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금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 국제적인 돈의 흐름이 국채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금리가 인하 추세로 가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들어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흘러가죠. 이런 거대한 돈의 흐름도 결국은 돈의 가격인 금리가 어떤 추이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런 거대한 돈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변수가 환율입니다. 환율은 달러로 교환되는 비율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돈은 달러입니다. 원하는 돈이 아니지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저희는 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킹스턴 체제입니다. 그런 통화 제도 하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환율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미국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미 연준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1970년대 킹스턴 체제로 바뀌면서 달러의 적정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만든 지표지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작성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을 얘기합니다. 추후에 미 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6개국 통화는 유로, 일본엔,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 추이 그래프입니다. 달러 인덱스 가격이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높은 거죠. 즉 달러의 가격이 높은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언제 고점을 3번 쳤는지 한번 보시죠. 1번, 2번, 최근에. 그래서 지금 시기를 강달러 시기라 부르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각 국가들도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 기축통화 이외의 국가들은 이 환율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까지 하지요. 그런 체제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원화 환율을 한번 보시죠. 1980년부터 현재까지 원화 환율입니다. 대한민국은 97년 요때 IMF 전후에 외환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환율이 자유화되죠. 그 이후에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1년 이후에 또 한 번 피크를 찍었네요.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겠죠. 대신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하겠죠. 자,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중요한 물가나 수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환율에 크게 의존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 밑에 그래프는 일본 엔화의 환율인데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환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거의 한 30년을 겪게 되죠. 환율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 화폐 경제 시장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지요. 감사합니다.